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10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자, 요 103페이지는 뭐 아주 중요한 그런 페이지가 되겠는데 바로 여러분들 그 주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리한 게 바로 양도 차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양도 차익.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원칙적인 방식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방식 두 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럼 원칙적인 방식은 우리가 실거래가 방식, 그렇죠? 실거래가 방식이 있었고 예외적인 방식은 추계 방식이 있었어요. 추계 방식. 그러면 실거래가 방식은 양도 가액에서 그에 따른 필요 경비 세 가지,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 세 가지 경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경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경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결정하는 문제가 좀 중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계는 실거래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추정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추정하는 순서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정리한 대로. 자, 이제 답변할 수 있죠. 자,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매매사례가액, 그렇죠?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가 감정가액.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매감기가 되겠죠. 매감기. 취득가액은 우리가 이제 뭐였죠?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정가액.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환산가액이 있었죠. 환산가액.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가 있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매감환기. 그렇죠?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산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공제액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됐었죠. 이렇게 우리가 차익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면 차익을 줄여주는 제도의 첫 번째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였었죠. 그럼 얘는 우리가 꼭 적용할 게 정리해 주실 게 첫 번째가 적용 대상. 그렇죠. 자, 적용 대상이 특별히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별표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을 보니까 일단 토지 건물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뭐예요? 권리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빙고 맞습니다. 바로 조합원의 입주권. 자, 조합원의 입주권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그리고 근거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데 이때 유념할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맞습니다. 바로 제외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포함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포함한다, 그럼 틀려요. 제외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가 돼야 돼요. 장기. 자, 이제 장기 보유는 이렇게 외우자로 했어요. 제가 규멍어리 벙어리 몇 년? 3년. 쉽사리 3년.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에. 자, 그러니까 얘는 몇 년? 3년 이상을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이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만약 3년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단기 양도가 되면 공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얘는 세 번째 등기 자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 자산. 자, 따라서 적용 제외 자산을 보니까 첫 번째. 자, 얘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무슨 자산? 미등기 자산. 그렇죠? 첫 번째는 미등기. 등기 전이 아니다 이거죠. 미등기니까. 그럼 미등기라는 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 이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건 불이익을 주겠다. 못 하는 건 괜찮지만 안 하는 거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등기 자산. 두 번째가 국내 자산을 양도하면은 공제가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국외 자산이 되겠죠. 국외 자산.
국내 자산은 우리가 공제가 되는데 국외 자산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국외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는 3년 이상인데 여기는 3년 미만이죠.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그렇죠?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인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다가 메모를 하면은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2022년도 5월 10일 양도분부터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1년간 유예를 시켜주는 것으로, 즉 중과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유예를 준다는 것은 중과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우리가 1년간 유예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용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딱 좋아요. 그렇죠? 뭐 다음 중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103페이지에 106페이지가 아니라 103페이지였네요. 103페이지. 자, 페이지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거기 보시면 박스에 자 24회, 26회, 27회, 37회 아주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는 거다. 예, 얘는 위치가 양도 차익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박스 오른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자산별, 얘는 자산별. 그러면 토지 자산을 3년 가지고 있었다, 상가 건물 자산을 4년 가지고 있었다, 다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 입주권, 일정한 입주권. 이때 일정한 입주권이라는 것이 원조합원,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이 원조합원도 있고 승계조합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계조합원은 안 되고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공제 별표시 2개 되어 있으면 적용대상, 바로 그 조건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참고란에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3년 미만 조정자, 거기 보시면은 그 조정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지역의 2주택자 이상에다 써놓으세요. 개정 2022년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1년간 유예시켜준다. 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따져볼 거는, 그러면 3년 이상 보유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라. 그러면 우리가 3년 이상 보유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취득 시기, 그렇죠?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양도 시기를 따져서 요 두 가지가 보유 기간을 지칭하겠죠. 보유 기간을 지칭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유기간을 말한다. 그러면 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번에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자, 밑줄이에요.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간의 2월 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간의 2월 과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간의 2월 과세가 됐을 때는 동그라미 징여한 배우자, 징여한 직계존비 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시작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2월 과세 이따 보겠지만 2월 과세라는 것은 이런 거였죠. 증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중자가 있고 그 다음에 3자가 있다. 그러면 요때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하는 거죠. 요 통상 기간이 몇 년? 5년 이내가 됐을 때, 요 통상 기간이 5년 이내가 됐을 때는 2월 과세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수중자가 증여자 5년 이내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요거 거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 시점은 요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 된다. 요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중자의 취득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제금액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교재는 104페이지에 기억 일반적인 경우, 자, 일반적인 경우에다가 상가 토지 등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2번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자, 밑줄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네,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례화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보유 거주를 안 따졌었어요. 근데 이제 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규제할 목적으로 실거주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을 만들면서 이게 복잡해진 거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보유 기간별로 이제 2%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렸었는데 이것이 이제 보유 기간, 거주 기간으로 규정이 또 생기면서 복잡해졌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가 토지 등은 별로 복잡할 게 없습니다. 얘는 보유 기간 매년 2%씩이죠. 그러면 얘는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매년 2%씩 공제됩니다. 그러면은 요 기본이 3년이잖아요. 쭉 가면은 3에 6%. 왜? 2%씩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3년에 2%면 6%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 2, 6, 4, 2, 8, 5, 20, 6, 22, 7, 24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제 규정이 6에서 우리가 30%를 한도로 한다. 30%를 우리가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매년 2%씩. 그러면 만약에 4년이면은 우리가 8%, 5년이면 10%, 8년이면은 16%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는 보유 기간별로 4%, 거주 기간별로 4% 이렇게 공제를 해주자.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2년 8개월 중 거주기간이 7년이다. 보유기간이 12년 8개월 중 거주기간이 7년이다. 그러면 보유기간이 12년이에요. 보유기간이 12년이다. 12년. 그럼 12년이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8%가 되는데 48%다 공제를 하면 안 되고 40%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40% 한도로 공제해 주자.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한 7년이다. 그러면 7년이면은 이게 되겠죠. 7년. 그러면 7년에 우리가 4%, 그러면 7, 4, 28% 공제됩니다. 그러면 요 28%에다가 40%를 더 얹게 되면은 얘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도합 68% 되는 거죠. 네, 68%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사례화해서 사례를 묶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2년이다. 상가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은 얘는 2%. 그러면 2는 4, 1은 24%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24%. 2,400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공제율은 사례화해서 이렇게 문제 출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 대상이 뭐라고요? 일단 등기돼야 된다. 그다음 보유기간이 몇 년? 3년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가 대상이 정해져 있었죠. 우리가 토지, 건물, 입주권만 가능하다. 그렇죠? 다만 이때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을 지칭하는 것이지 승계조합원은 아니다. 원조합원 입주권은 되는 것이지만 승계조합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등은 우리가 매년 2%씩 6에서 30%까지 공제가 되고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유 기간별, 거주 기간별로 구분해서 매년 4%씩 40% 한도로 해줍니다. 그러면 도합 80%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년 보유, 10년 거주가 되면 80%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전지조건이 3년 보유, 이 조건을 따지면 2년 거주가 돼 있어야 된다. 3년 보유, 2년 거주. 자, 이 적용을 받으려면은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 이 확인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우리가 이제 차감을 해줍니다. 차감을 해주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이 되는데 양도 소득 금액에서 최소한의 기본 공제를 빼주자. 최소한의 기본 공제를 빼주자. 그러면 기본 공제는 연 얼마예요?
5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세율이다. 그럼 세금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본공제에서 건질 거는 뭐냐?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첫 번째, 요게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거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이제 언급해서 물어보죠.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공제다. 소득별 공제가 뭐였냐면 같은 유형일 때는 한 번만 공제가 되고 서로 다른 유형일 때는 각각 250, 250, 250 공제가 됐었어요. 자, 이것을 소득별 공제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토지 건물 권리 및 기타 자산이 하나가 있고 주식 및 출자 지분이 하나가 있고 파생 상품이 하나가 있고 신탁 수익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땅 팔고 주식 팔고 선물 옵션 팔고 신탁 수익권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마이너스 250 공제를 해주고 얘 마이너스 250 공제를 해주고 얘 마이너스 250 공제를 해주고 얘 마이너스 250 공제를 해준다. 그럼 토탈 1000만 원 공제가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자,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제액은 연 250은 그해 딱 한 번만 해주겠다는 거죠. 연 250만 원은 그해 딱 한 번만 250만 원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뭐 2022년도에 팔았어요. 2022년도에 팔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우리가 팔았다. 그럼 이때도 250, 이때도 250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해석이. 그래서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공제다. 소득별 공제는 소득 유형별로 우리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교재 104페이지에 보시면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하단에 이번에 기본공제는 공제 금액이 자 밑줄 쳐져 있잖아요. 얘는 다음에 동그라미 소득별로 각각 250을 공제해 준다. 하면 기억이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미등기 자산, 그러니까 미등기 된 토지, 미등기 된 상가, 건물 등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 공제 방법이 나오죠. 자, 공제 방법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얘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얘기의 핵심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 토지 A가 있고 건물 B가 있고 건물 C가 있습니다. 토지 A, 건물 B, 건물 C가 있어요. 근데 토지를 팔 때는 얘가 감면을 받아요. 감면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5월 달에 팔고 2022년도 7월 달에 팔고 2022년도 9월 달에 팔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그러면 이때는 어떤 자산을 해주는 거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별은 서로 유형이 다르면 각각 공제가 되는 것인데 서로 유형이 같으면 한 번밖에 공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 A, 건물 B, 건물 C는 같은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유형의 자산이니까 얘는 공제가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걸 해줄까? A, B, C 중에서. A라고요? 자, 아닙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즉, 한번 여러분들 그 교재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A는 감면되는 자산과 감면이 아닌 자산이 있었을 때는 아닌 자산을 공제해주고 아닌 자산부터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해준다. 그렇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해준다. 여기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B, 건물 B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공제 방법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특례 별표시 하나. 자, 특례. 자, 특례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물론 제가 기출문제 풀이 특강 때는 다 문제를 풀어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보셔도 되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장기 보유 투표공제 기본공제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얘는 정답부터 받는 정답이 1번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정답은 아주 간단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유기한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물론 한정된 건 맞아요. 다 공제가 되진 않았어. 왜냐하면 특별공제니까. 특별공제니까. 대신 토지, 건물 뭐가 빠졌는데, 토지, 건물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빙고. 조합원의 입주권이죠. 조합원의 입주권. 조합원의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입주권. 조합원의 입주권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조합원의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겠죠. 원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아니라 원조합원 입주권이다. 그렇죠? 자, 한정하여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그 전세조건은 우리가 3년 이상 보유가 되고 and 2년 이상 거주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기한별 공제율을 곱하자가 되겠죠. 공제율 곱하자. 그러면 공제율은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매년 4%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다. 자, 2%씩 4%씩 공제가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등기된 비삼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예, 비삼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얘는 장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 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 시 보유 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간의 이월과세. 자, 이월과세는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의 징역 양도하는 걸 말하죠. 그런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는 수증자가 징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징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한다는 건 뭐예요?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증자의 취득이 아니라 징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자. 그럼 기한이 길어지죠. 그렇죠. 기한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수증자가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여자가 취득한 날이 된다. 네, 이게 되겠죠. 그럼 기한이 길어지겠죠, 해석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렇죠? 1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적용 요건, 그 다음에 기간, 이게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거의 이런 식의 패턴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특징, 기본공제의 특징을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일단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안 따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는 몇 년 이상 보유? 3년. 그다음에 장특공제는 자산에 제한이 있었어요.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이었지만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권리든 다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딱 금액이 정해져 있었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해당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 비율만큼 금액이 달라졌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세표준 계산인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지운동 한번 해보시죠. 자, 24회 때 요거는 아주 평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좀 지울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펜이 쓱쓱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 만약에 계산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됐다. 그럼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 문제 보시면 기준시가 자료가 있고 실거래가 자료가 있죠. 기준시가 자료가 있고 실거래가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기준시가로 할 건지 실거래가로 할 것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원칙이 기준시가다 실거래가다. 원칙은 실거래가입니다. 원칙은 실거래가. 그렇죠? 원칙은
실거래가요. 원칙은 실거래가. 실거래가. 그 다음에 예외가 추계 방식이죠. 예외는 추계 방식.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 실거래가로 가고 그것이 안 됐을 땐 예외적으로 추계로 간다. 그러면 얘는 기준시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가로 가야겠죠. 실거래가. 그렇죠? 실거래가로 가야 됩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 그러면 실거래가하고 기준시가 다 계산해 볼게요. 실거래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과세표 주는 거니까 일단 순서를 외우고 계셔야죠. 자, 먼저 양도 차익. 양도 차익. 그럼 우리가 양에서 뭘 빼죠? 장기를 빼죠. 마이너스 장기 보유 투표용제. 그렇죠? 그럼 이걸 빼고 나면 뭐가 나와요? 양도 소득금액. 그럼 소득금액에서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차감시켜주자. 그럼 뭐가 되죠? 과세표준. 자, 이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그에 따른 필요경비 세 가지.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비용. 세 가지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네, 먼저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양도시 실거래가가 1억 2,500이죠? 네, 요 금액이 1억 2,500이 됩니다. 1억 2,500.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우리가 9천만 원. 얘가 9천만 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지출비가 200만 원. 예, 요게 200만 원. 9,200이 되죠? 그러면은 요거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3,300. 아, 양도 차액은 3,300이에요. 3,300. 3,300. 그러면 3,300이 됩니다. 3,300을 줄여주겠죠? 네. 그러면 장특공제액은 자, 3,300에다가 곱하기 매년 프로테이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1년 6개월이니까. 근데 1년 6개월이면 공제가 되나요? 3년 6개월이면은 얘가 3년 6개월이었다면은 뭐 2%씩 해서 3이 6% 공제가 됐었는데 문제는 1년 6개월이니까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문제는 그러면은 간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풀이 과정은. 그러면 1억 2,500. 1억 2,500이 양도 차익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250만 원을 차감을 시켜주자. 이 얘기죠. 그러면 1억 2,250 되겠네. 1억 2,250.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금액은 3,300에서 죄송합니다. 3,000 금액이 잘못됐네요. 이걸 빼주면 3,300. 3,300에서 이거 빼주면 3,050만 원. 그렇죠? 정답은 3,050이 되겠습니다. 과표는 3,050. 네. 자, 더하기 빼기 잘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것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볼게요.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양도시 기준시가 1억 원이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냐면 얘는 우리가 7천만 원. 그다음에 마이너스 계산. 얘는 실경비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야죠. 계산 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양도 차익을 하죠. 그러면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는 우리가 7천이잖아요. 7천. 그러면 7천에 대해서 3%다. 그러면 30%가 2,400. 7,20, 2,100. 그러면 3%면은 7,200, 210만 원 되겠죠. 210만 원. 네,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1억에서 7천이면 3천. 3천에서 210이면은 2,790. 예. 요 금액은 2,790만 원이 되겠어요. 2,790. 네, 2,790.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거래가 방식은 3,300인데 실거래가는 3,300인데 요거 기준시가는 2,790이에요. 그러면은 요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3,300, 요는 2,790.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이제 105페이지 가보시면은 4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리가 있어요. 거기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이 부분이 문제 출제가 어려워지면 계속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본격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특례사항이라고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특례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고가주택이 됩니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특히 1세대 1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비과세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단 이거는 일정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만 과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는 거, 개정이 됐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월 과세하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네. 요 규정이에요. 요걸 알고 있는지.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담부 증여 계산 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가주택이 됐을 때, 두 번째 2월 과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됐을 때, 세 번째가 부담부 증여 됐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미리 한번 좀 읽어보시되 가기 전에 그 1번에 동그라미 1번 요거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자. 구분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요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별로 소득금액이 나왔다. 토지에 대한 소득금액, 건물의 소득금이 나왔는데 때로는 얘가 보통은 이제 플러스가 나오지만 A 자산은 플러스가 나왔지만 B 자산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구분 계산하자 이러는데 구분 계산의 방식은 다음에 소득별 동그라미,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 동그라미. 그러면 소득별이 뭐라고요? 끼리끼리는 통산이 되는데 서로 다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토지는 팔았는데 플러스가 났어요. 100원에 플러스가 났는데 주식을 팔았더니 마이너스 2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원과 플러스 100원은 통산이 된다 안 된다? 통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얘가 정리하고 얘는 얘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 다음에 박스 라인 밑에 보시면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손실금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말하죠. 마이너스 손실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월에서 넘겨서도 공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차손의 통산.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소득별 통산이지 자산별 같은 유형끼리 통산하는 거지 서로 다른 유형끼리는 통산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 있는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뵐 테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